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2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비트가 또 일봉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년 봉이 이제 보름 뒤면 끝나고요. 이 봉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같은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시황 관련해서는 좀 후반부에 다뤄드릴게요. 일단 주요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좀 무섭죠. 무공시 코인 다 상폐한다. 위믹스 사태에 떨고 있는 코인들. 이거 진짜 시장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제각각으로 유통량이 공시가 되어 있고요. 이 공시 없는 코인들은 없어져야 한다, 투자자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누가 했어요, 이거? 이렇게 나쁜 시기에 이 말 했다가 이건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량 공시가 제각각인 이유는 통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통량에 대한 발행량이나 이런 것들이 딱 기준이 있으면 없는데 이게 좀 없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온 거고요. 이게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규제가 좀 없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투자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유통량 공시가 미흡한 가상자산을 두고 물량 공시 없이 넘어가는 코인들은 다 상폐하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랬고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정말 좋게 해주셨는데 이 머니투데이 이 뉴스를 보면 현재 증권시장과 가상지산에 대한 시장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보면은 주된 내용을 보면요. 규제가 현재 없다는 내용으로 좀 들 것 같고 겨우 이 파동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불안한 시장이다. 또 이제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이슈도 계속 있어요. 근데 방금 전 뉴스기도 했는데요. 이 선물 시장이 빠르면 2023년 11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골드만삭스 프리뷰 사진인데요. 골드만삭스 프리뷰 사진을 잘 보시면요. 골드만삭스가요. 곧 있을 FOMC 회의의 주요 포인트를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2023년도에 최종 금리를 전망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최종 예측치는요. 5%에서 5.25%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진을 보면 이 12월 기준으로 보면요. 50bp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1월이 됐을 때는 25bp 그리고 또 3월이 됐을 때 25p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금리는 5%에서 5.25%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점차 낮아지긴 하지만 최종 금리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이에 설거지가 되고 있어요. 알트들이. 이 알트코인이 설거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표시해놓는 이 사진 잘 보시면요. 이게 뭘 뜻하냐고 하면요. 이 파란색은요. 비트코인하고 거래량 도미넌스고요. 주황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거래량 도미넌스입니다. 근데요, 역사적인 폭락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항상 알트코인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높아지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거래량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2022년도 마지막 CPI 발표와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하시는 건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 폭락장이 오기 전에 차트랑은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요. 결국 이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2021년도 5월 28일 작년도 기사긴 하지만 이때 앨런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플레가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하면서 바이든 6조 달러 예산안 발표할 때 하면서 이거는 들어갔거든요. 이게 2022년도까지 이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거를 예상한 건데 12월 금리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건 없다. 0.5%가 나와도 인플레가 잡히지도 못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좋은 수치가 나올지는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단독으로 떴던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위믹스에 놀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상장에 대해서 승인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요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거래소가 이걸 개입했다면 이제는 정부,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 기본 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의견이 분분해요. 너무 정부의 개입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이 기업이 상장을 위해 증권을 모집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이 결국 이거를 증권과 같이 보겠다는 의견일 수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코인 상장을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기도 해요. 결국 보면 다만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전해지잖아요. 급진적으로 거래소 상장에 대해 개입하는 규제안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클 가능성이 큰데다 금융당국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부터 논의됐던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이걸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분명히 있다는 의견이고요. 결국 이 두 의견조차 생각해볼 여지가 분명히 양측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제가 전해드릴게요. 결국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입니다.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0.5% 빅스텝 인상이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년 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연준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0.5% 빅스텝 인상을 하더라도 앞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둔 연준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8% 아래로 내려가는 등 뚜렷한 인플레 둔화세가 확인되자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빅스텝이라는 걸 촉발했던 거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말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조절 시기는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라고 제롬 파월이 말을 했고요. 지난달 말 공개된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힌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본격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폭등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무모한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상 지금은 적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단지 내가 산다고 하면 항상 1년봉만 봐라. 그냥 거기서 위아래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도 보시다시피 일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 이때 나왔던 저항대에서 사실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박스권조차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강하게 올렸던 지지와 저항을 지금 다시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중한 매수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중국의 10년물 수치를 보면 이게 뭐냐면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히 상승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10년 주기설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10년물 수익률과 비트코인과의 관계를 잘 보시면 결국 이 10년 주기마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게 RSI 50 수치였고요. 아직 코인 시장에는 악재가 많이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리플과 SEC의 약식 재판에 대한 자료 봉인 요청 기한이 내년 1월 4일로 연기됐다는 악재가 또 하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고 분명히 우상향을 할 거지만 우리의 지금 단순히 지금만 본다면 과연 적정한 투자 시기인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거는 주봉상으로도 현재 양봉이었던 턴이 음봉이 처음으로 나왔고, 보통 나오게 되는 이 봉이 보통은 하락봉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본다면 사실 이 장대 음봉을 돌파하는 이 구간부터 사실 사도 되는데, 지금은 정말 가급적 매수를 조금 참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들리는 이 구간은 결국 전부 큰 봉들은 음봉으로 배치되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 이제 조금씩 꺾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네오 관련해서도 좀 올렸지만 입출금 이슈가 있었죠. 정확히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월봉상으로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번 달에 사시고 싶으신 분은 꼭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정말 이번에 FOMC 회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급등은 나오더라도 저는 사실 다시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자세한 것들은 텔레그램 통해서라도 계속 전달 드릴 테니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승장보다 하락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인사이트 방에서 공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하시고요. 계속 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이었습니다.